안녕하십니까. 김상준입니다. 세상을 절대 못 바꾸는 15분 11번째 시즌의 4번째 강의 집밥 김선생의 건강한 식단입니다. 요즘 TV를 보면은 이제 국방이 대세죠. 요리하는 프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유명한 셰프들이 나와서 이제 맛있는 음식들을 만들고 TV를 보고 있으면 나도 저거 좀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이 6.25 직후도 아닌데 왜 이렇게 먹는 것에 관심이 많은지 사람들이 유명한 맛집 그냥 전국 다 찾아다닙니다. 예를 들어서 경기도에 어느 유명한 맛집이다 그러면 인터뷰하다 보면 저 부산에서 여기까지 왔어요. 아니면은 저기 목포에서 올라왔어요. 저는 그냥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거 먹으려고 그렇게까지 몰려오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이제 식욕이라는 게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욕망이죠. 근데 그 욕망이 너무 지나치게 요즘은 이제 과장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또 유명한 맛집 갔다 오는 게 또 자랑거리죠. 그래서 유명한 맛집 가서 음식 사진 찍어서 이제 인증샷 올리죠. 나 어디 갔다 왔어. 그러면 이제 댓글 막 달립니다. 오, 맛있겠다, 부럽다, 이런 얘기들 쭉 올려놓고 하죠. 저는 댓글 달지 않습니다. 부럽기 때문이죠.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느끼는데 식도락가들 있잖아요. 맛있는 데만 찾아다니는 분들. 그 다음에 아무데나 아무데나 가서 음식 안 먹습니다. 그런 분들 이렇게 제가 경험상으로 보니까 그분들 되게 성격 까탈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맛없는 음식점 가가지고 음식이 맛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난리가 납니다. 얼굴이 찌푸려지고 이런 맛이 있냐고 그 얘기 듣느라고 제가 밥이 안 넘어가요. 음식에 무슨 쥐약을 탄 것도 아닌데 그냥 먹으면 되는 건데 말이에요. 근데 식도락가들이 좀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맛있는 음식도 찾아다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 음식이라는 것이 말이에요. 하루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에너지를 얻는 그런 개념으로 보면 또 봐야 되는 점도 있거든요. 또 음식에 대한 욕망이 뭐든지 지나치면은 문제가 생기죠. 이건 도대체 정말 살기 위해서 먹는 건지 먹기 위해서 사는 건지 이렇게 구분이 안 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제가 이제 음식을 갖다가 자제하면서 사냐. 제 이제 TV 이 유튜브 화면에 보면 제 얼굴이 그냥 꽉 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너나 잘해. 너도 음식 조절 못하면서 남의 가지고 뭘 식도락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저도 반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주일에 한 5일에서 6일은 하루 한 끼만 먹습니다. 제가 식욕하면 누구한테도 뒤지지 않고 먹으면 좀 대식갑니다. 그런데 이제 밥 먹는 게 좀 귀찮아요. 밥 먹고 나서 그 포만감이 싫어서 아침은 그냥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고 점심은 병원 뒷산에 가서 산책해야 되기 때문에 또 밥을 안 먹거나 아니면 또 너무 피곤하면 점심 1시간 동안 또 낮잠을 자기 때문에 밥을 먹지 않습니다. 이제 오후 4시나 5시 되면 조금 저혈당이 있어서 조금 피곤하긴 하지만 그래도 진료를 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과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달덩이 같은 얼굴이 된 겁니다. 또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들을 하면은 좀 우상화 이렇게 과장되게 또 너무 좋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미얀마 스님들은 일일 일식 하거든요. 아침에 공양 나가서 아침 한 끼 먹고 하루 종일 굶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그런 경지가 돼서 하루에 한 끼 먹는 게 아니라 제가 개업한 지가 18년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점심 때 음식을 얼마나 많이 사 먹었겠어요. 사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나가서 먹는 것도 귀찮고
음식 맛도 지겹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동안 또 도시락을 싸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또 질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채니 고구마니 뭐 이런 것도 또 싸운 적도 있고 또 그러다가 선식도 좀 먹어본 적도 있고 그러다가 이것도 귀찮다. 이건 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생활 습관이 바뀐 게 아침이랑 점심은 그렇게 별로 이렇게 군것질도 안 하고 뭐 땡기는 게 없어요. 그렇기도 하고 저는 이제 산책하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그리고 오전에 좀 피곤하면은 한숨 자는 게 정말 좋은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런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럼 밥을 한번 안 먹어볼까 했는데 처음 6개월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배고프고 우리 직원들이 이게 밥 먹는 거 음식 냄새 맡으면 진짜 나도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한 7, 8년 되다 보니까 적응이 돼서 뭐 점심 때 안 먹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점심 안 먹고 어떻게 살아? 배고파서 어떻게 살아? 그러는데 그냥 한 7, 8년 하다 보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저런 이유로 뭐 제가 무슨 수도승처럼 일일 일식 하자 그런 건 아니고 저녁 때 그냥 많이 먹습니다. 예. 그 일본 의사가 일일 일식이라는 책 쓴 적 있잖아요. 저도 읽어봤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제대로 일일 일식해요. 그러니까 저녁 때 건강하게 음식을 먹고 적당하게 운동을 취하고 절대 과식하지 않고 그러니까 항상 몸도 잘 유지되고 건강한 상태로 잘 자기 건강 관리도 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일 일식도 나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일일 일식은 이렇게 좋은 일일 일식은 아니죠. 자, 그래서 요즘 이제 국방에서 보면 요즘 뜨는 요리사가 한 분 있습니다. 주로 집에서 먹는 요리를 방송에 내보내고 있죠. 그분의 별명은 이제 슈가보이라고 합니다. 제가 그분의 방송을 몇 번 본 적이 있어요. 나도 음식 좀 집에서 하는 요리 한번 맛있게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디 뭐 놀러 가거나 그랬을 때도 그렇고 그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 체인점이 뭐 수백 개라고 그래요. 그래서 한 해 매출액이 뭐 700억인가? 뭐 그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그분은 현대인들의 입맛에 맞춰서 음식을 만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장사를 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포커스가 사실 맞춰져 있는 분이죠. 사실 우리가 달고 맵고 짜고 시고 이렇게 네 가지만 충족되면 우리의 미각은 그 음식이 맛있다고 생각합니다. 착각하죠.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가진 분이라서 사람들의 미각을 충족시키는 것을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죠. 그저 이제 지금 우리의 입맛에, 현대인들의 입맛에 어떤 것이 맛있게 느껴지는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런 식으로 요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요리가 저는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현대인들의 미각이 그렇게 바뀐 거고, 그분은 그 미각에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분의 요리가 난 문제 있다. 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렇게 길들여져 있는 건데요, 뭐. 자, 그런데 이제 좀 어느 날 방송 보다 보니까 그 수박에다 연유까지 뿌려서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건 좀 너무하다. 그냥 수박도 단데 굳이 거기다가 그 달디단 연유까지 뿌려서 먹으면 더 달겠죠. 더 맛있고 더 달면 맛있잖아요. 하지만 저거는 뭐 굳이 그냥 수박 본연의 맛을 좀 느끼면 좋을 텐데 이런 생각은 했긴 했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이제 뭐 단맛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그건 그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입맛이 지나치게 단맛 지향적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요리를 보면 정말 음식이 맛있다는 것은 분명하지만 제가 볼 때 건강한 요리는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한 장 떼겠습니다. 이렇게 안 띄워줘. 아까 심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너무 과도하게 붙였네요.
자, 설탕 중독이란 말이 있습니다. 설탕을 섭취하지 않으면은 기분이 우울해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뭔가 허전한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설탕을 먹지 않더라도 또 설탕과 탄수화물은 그냥 사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 탄수화물 우리는 섭취하게 되죠. 그 설탕이라든지 이런 당류를 섭취하게 되면은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이 물질은 사람의 기분을 일시적으로 아주 좋게 만들죠. 그래서 마약이라는 건 말이에요. 마약을 갖다가 투여하면은 도파민이 아주 폭발적으로 분비합니다. 그래서 기분이 막 들뜨고 뭐 헛게 보이고 뭐 자신감이 충만하고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이게 우리 기분을 정말 즐겁게 한다. 이런 느낌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평소에 하지만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어때요? 우울하고 불안해지고 그래서 다시 마약을 먹게 되는 겁니다. 설탕 중독도 거의 마약 중독과 버금가게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갑자기 설탕을 끊게 되면 우울해지고 불안해지는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러나 문제는 당을 계속 많이 섭취하면 문제는 뭐냐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말이에요. 얘가 너무 많이 설탕이 들어온다 그러면 도파민 수용체가 줄어들게 됩니다. 즉 같은 설탕을 먹어도 기분이 별로예요.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설탕을 섭취해야 옛날만큼의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설탕 중독은 코카인이나 니코틴, 대마초 등의 마약류와 같은 중독성을 사실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랐죠. 그거는 설탕 중독.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말이에요. 우울하고 의욕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면 어때요? 탄수화물류, 빵이니 과자니 초콜릿이니 이런 설탕 종류들 그리고 뭐 제가 말씀드렸죠. 탄수화물은 그냥 설탕이라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 똑같이 뇌에 작용을 한다고요. 그래서 우울증 환자들이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는 우울하다, 죽고 싶다, 맨날 집에서 누워있고 그러다 보니까 살이 쪽쪽 빠질 것 같은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우울증 환자들의 70에서 80%는 체중이 늘게 됩니다. 그분들은 배가 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배가 부른데도 불구하고 계속 먹게 되죠. 그 당류를 섭취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기분이 좀 나은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마시고. 그래서 체중이 또 늘게 되거든요. 늘게 되면 어때요? 옷이 안 맞아요. 옷이 안 맞으면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기 신체 이미지가 나빠지니까 다시 열등감에 빠집니다. 더 기분이 저조하죠. 그러면 어떠냐면은 그때는 자포자기. 에이 모르겠다. 그리고 다시 또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설탕을 끊게 되면은 설탕을 한동안 안 먹게 되면은 나타나는 게 우울감, 불안감. 그래서 그거를 설탕 우울증이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설탕이 어떻게 영향을 주냐 해서 설탕을 끊어보는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랬더니 평소에 내가 화도 잘 내고 짜증도 잘 냈는데 설탕을 끊고 나니까 그게 확 줄어들더라는 겁니다. 또 울적한 감정도 사라지고요. 그래서 이 설탕이 뭔가 이게 뇌에도 작용하는구나, 기분에도 작용하는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하루 설탕 권고량은 성인의 경우 50g 뿐이 안 돼요. 50g 정말 작은 양이죠. 50g이면은 도대체가 그냥 비빔국수에도 그거 50g 넣어봤자 달지도 않아요. 맛도 없고. 그러니까 얼마나 작은 양입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설탕은 과잉 섭취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설탕은 말이에요.
인류가 생존하는 데 정말 필요한 영양소였습니다. 영양이 부족할 당시에 수백만 년 전 우리 이제 우리 인류의 조상들은 이제 먹을 게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과일을 먹어보니까 과일엔 과당이 들어있거든요. 과당을 먹으니까 기운도 나고 그 다음에 그게 많이 먹게 되면은 이게 지방으로 좀 축적이 되니까 다음에 굶을 때 대비해서 이것만큼 좋은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생존에 필요했던 게 설탕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은 설탕을 계속 찾도록 진화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설탕을 많이 섭취할수록 설탕과 관련된 물질들을 많이 섭취하니까 이거 봐라. 내가 며칠 굶어도 이거 끄떡없네 하는 느낌들이 들거든요. 근데 과거에는 이게 진화의 산물로 통했는데 웬걸 갑자기 100년 전서부터 이제 영양 과잉의 시대가 도래하게 됐죠. 이제 사탕수수가 그 대대적으로 재배하게 되었고 이제 설탕 과잉 시대에 들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몸은 설탕 과잉 시대가 이렇게 빨리 오리라고 생각하고 진화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여전히 인간은 설탕에 대한 욕구라든지 욕망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제 설탕은 남아돌게 된 거죠. 이런 인류 진화의 산물이 결국은 우리에게 이제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단맛에 길들여지고 단맛을 선호하게 되는 그런 게 이제 진화가 되었고 특히 설탕은 또 어떤 뇌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옷이 이렇게 구겨져서 보여.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뇌가 말이에요. 쉬고 있을 때 인간이 뇌에서 포도당의 50%를 뇌에서 소비를 해요. 뇌는 참 욕심쟁이죠. 그리고 우리가 들이마시는 산소의 20%를 또 뇌에서 소비하게 됩니다. 이런 뇌에서 소비하는 그 포도당의 양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또 설탕을 계속적으로 섭취하려고 하는 또 욕구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설탕을 이제 많이 먹게 되면 우리는 흔히 살이 찐다, 비만이다 라는 그런 문제만 하나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숨겨진 설탕의 중독, 또 설탕의 과잉 섭취에는 더 큰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미국의 이제 심장협회의 그 저널에서 보고서에 의하면은 일단 심장에 대해서 설탕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과잉 섭취된 설탕은 심장에 부담을 주게 돼서 심장 근육의 기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어때요? 심장 기능 부전,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죠. 또 포도당과 사촌지간이죠. 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게 되고요. 결국 이제 또 중성지방의 수치를 높여주게 되니까 어때요? 심근경색이라든지 뇌졸중을 일으킬 수 있는 연구 결과까지 있습니다. 또 뇌에서 말이에요. 지나치게 설탕을 섭취하게 되면 뇌에는 브레인 디라이브드 뉴로트로픽 팩터라는 게 있어요. BDNF라고 있는데 그 BDNF의 기능에 과다한 설탕 섭취가 영향을 줍니다. 이 BDNF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기억력이 떨어져요. 새로운 기억을 저장하거나 새로운 정보를 저장하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게 건망증이 심하다 하는 분들은 혹시나 설탕을 내가 과다 섭취하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많지 않고 그냥 나이 들면 건망증 심해져요. 요즘은 그냥 치매에 대한 그 걱정들이 너무나 많아서 말이에요. 그냥 건망증만 있어도 와가지고 막 40대, 50대 초반에도 이거 치매 아닌가 하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65세 이상 된 다음에 그냥 치매는 걱정하세요. 그냥 다 건망증이에요. 저도 그 양말 찾으러 갔다가 가만히 있어보자. 내가 뭘 찾으러 왔지? 그래서 다시 방으로 옵니다. 그러면 그때 생각나. 아, 양말이었지. 그리고 양말 찾으러 갑니다. 그런 건망증 너무 많으니까 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이렇게 또 얘기하면은 또 설탕 때문에 내가 또 건망증이 있느니 없느니 또 이렇게 또 과장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렇게 영향 줄 수 있다는 얘기죠. 또 하나는 이제 이 BDNF의 기능이 떨어지면은 우울증이라든지 치매를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도 있죠. 자, 그리고 이제 잘 알다시피 이 설탕 섭취는 이제 비만을 일으키고 비만은 이제 당뇨를 일으키게 됩니다. 당뇨를 일으키게 되면은 어때요? 콩팥에서 이제 콩팥은 피를 걸러주는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당이 워낙 많이 쏟아지게 되면은 콩팥에서 당을 걸러내지 못해요. 그래서 소변으로는 당이 절대로 나가서는 안 되는데 지나치게 많은 당은 걸러내는 능력이 떨어지니까 당이 소변으로 나오죠. 그래서 당뇨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오랜 기간 지나게 되면 콩팥이 망가져서 어떻게 신부전이 생기게 됩니다. 자, 이제 지금서부터는 이제 남자분들 좀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설탕이 또 성생활에도 영향을 줍니다. 지나치게 설탕을 많이 섭취할 경우 이 설탕을 소비하는 설탕의 대사 과정에서 남성에게 발기 기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이 남자분들 갑자기 귀가 쫑긋해졌을 겁니다. 이제 존스 홉킨스 의대에서 한 연구 결과 설탕을 과다 섭취하게 되면 이제 남성의 발기를 유지하는데 지장을 준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또 남성의 그런 적극적인 성생활에 필요한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이것을 조절하는 유전인자에 영향을 주게 되거든요. 이 유전인자가 잘 테스토스테론도 분비해야 되는데 그 유전인자 자체가 기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남자분들 그 비아그라 이런 거 찾지 마시고 설탕을 한번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예전에 말이에요. 그 비아그라가 나왔을 때, 근데 비아그라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비아그라의 특허 기간, 약물의 특허 기간은 10년이거든요. 10년이 지난 다음에 비아그라 카피약이 그냥 엄청나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제약회사 직원들이 예전에는 그 샘플로 몇 값씩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은 그걸 잘 모아놨다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모아두게 되면은 난 그거 샘플이 들어왔네?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친구들 중에서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니 그 처방 좀 받았었어. 그거를 왜 그거를 갖다가 달라 그래? 그러면은 처방 좀 받기가 창피하다는 거죠. 그래서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샘플도 원래는 주면은 그게 불법이에요. 제약회사에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샘플을 주지 않죠. 근데 요즘에도 이제 그 옛날의 기억에 못 잊어가지고 저한테 이제 야 샘플 들어온 거 없어?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야 요즘 샘플 안 줘. 그냥 내가 처방 좀 써줄까? 그럼 됐다 그럽니다. 모르겠어요.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약을 구하는지.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이제 샘플이 나와서 정말 그 약값은 싸졌거든요. 예전에 비아그라 한 알에 15,000원이었어요. 지금은 한 2,500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비아그라의 수혜자는 대부분은 이제 아내가 아니라는 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그리고 이제
과다한 설탕 섭취는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들도 영향을 줍니다. 뭐냐면은 설탕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염증 반응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만성 관절염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관절염을 앓고 있는 분은 이 관절염이라는 게 염증이 계속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더 관절 통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설탕을 줄이는 것부터 한번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피부 질환에도 이 설탕이 영향을 줍니다. 설탕은 말이에요. 콜라겐이라든지 엘라스틴 같은 것들을 파괴시킵니다. 그 엘라스틴이라고 왜 샴푸 이름도 있죠. 또 콜라겐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게 이제 피부 조직에서 존재하면서 피부를 아주 탱탱하게 유지를 시켜주죠. 그런데 그게 파괴가 되면 어떻겠어요? 피부가 늘어지고 주름이 생기죠. 그러니까 과다한 설탕 섭취는 어때요? 노화를 일으킨다는 거, 피부에 노화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목의 그 주름에 색소 침착도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는 설탕 소비를 줄이면 동안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또 어떤 분은 또 반론을 제기하기도 해요. 아, 설탕 섭취를 많이 했더니 살이 찌니까 얼굴살이 오르면서 주름이 없어졌다 라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참, 그럴 수도 있겠네 진짜. 하지만 그거는 이제 나중에 문제 일으키지 않을까요? 예. 어찌됐든 또 설탕은 간에도 영향을 줍니다. 간은 말이에요. 그 인류 진화 역사에 있어서 간은 이제 많은 몸의 독소를 해독하는 역할을 하는데 진화 과정에서 설탕이 이렇게 몸에 많이 들어올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설탕을 해독하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은 설탕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대로 그거를 대사를 못 시켜요. 술을 많이 마시는 분들이 지방간이라든지 아니면은 간에 섬유화가 생겨서 간경화가 생기는 거는 모두 다 아는 상식입니다. 근데 설탕을 많이 소비하게 되면은 지방간이 일으킵니다. 그리고 간경화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간경화를 일으키는 첫 번째 원인은 술이고요. 두 번째 원인은 설탕입니다. 자, 설탕이지만 그 설탕 안에는 다 탄수화물이라든지 이런 물질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탕과 탄수화물은 그냥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혹시 평양냉면 드셔보신 적 있어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평양냉면을 처음으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습니다. 누가 야, 평양냉면 맛있는 집 있으니까 한번 가자 그래서 먹었어요. 먹었더니 정말 맛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맛이야? 심심하고, 그래서 야, 이거를 그리고 또 이 평양냉면 전문점 가면 냉면 값이 또 일반 냉면에 비해서 2배 정도 합니다. 그래서 아, 이걸 왜 먹어? 그렇게 해서 이제 며칠 지나다 보니까 말이에요. 그게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 심심한 맛이. 좀 이상하다. 그래서 다음에 내가 또 찾아가서 먹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평양냉면 그 심심한 맛이 참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 평양냉면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뭐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하는 이유는 제가 뭘 먹으러 굳이 차를 타고 그것 때문에 가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로는 아, 이렇게 더운데 평양냉면 한번 먹으러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가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어릴 때 반찬 생각이 나요. 왜 요즘에 이제 맛집 같은 데서 이렇게 인터뷰 하거든요. 그러면은 아, 옛날에 우리 집에서 먹던 밥이랑 똑같아요. 옛날에 먹던 느낌 똑같아요. 그거는 있죠. 본인이 기억을 잘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거는 그냥 지금 이 맛에 길들여진 겁니다. 옛날에 우리가 먹던 집밥처럼 내놓으면 사람들 맛없다고 하나도 안 먹어요. 우리 어릴 때 무슨 조미료를 쳤습니까? 설탕을 쳤습니까? 그냥 밋밋한 음식 먹었어요. 그런데 착각하는 거죠. 이제
달고 자극적이고 조미료가 들어간 음식이 자기 집밥처럼 착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이제 나이가 이제 어느 정도 된 사람들은 그런 집밥에 대한 기억이 있거든요. 정말 심심한 그런 느낌들. 그래서 어떤 이제 문제들이 생기냐면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평양냉면 그냥 먹어야 돼요. 그런데도 이제 그 자극적인 게 길들여지다 보니까 식초도 넣고 겨자도 넣고 해서 먹습니다. 그럼 평양냉면 고유 맛이 없습니다. 그냥 식초랑 겨자 맛으로 먹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의 본연의 재료의 맛은 없고 그냥 식초 맛, 그 다음에 겨자 맛, 설탕 맛, 그 다음에 매운맛 요걸로 먹는 거지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먹거리 엑스파일이라고 착한 식당, 나쁜 식당 이렇게 구분한 적 있죠. 조미료 안 넣으면 착한 식당, 조미료 넣으면 나쁜 식당. 그런데 말이에요. 조미료의 해악보다 더 큰 게 사실은 설탕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면서 되게 웃기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무슨 조미료보다 더 나쁜 게 설탕인데 설탕 넣는 거는 감시를 안 하면서 조미료를 안 넣으면 좋은 식당이고 또 조미료를 넣으면 나쁜 식당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착한 식당 몇 군데는 살리고 나쁜 식당들은 다 영세업자들이 그냥 다 망하게 만들어버리고 말이에요. 예? 그거는 좀 잣대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음식 얘기가 나왔으니까 아주 본물 터지듯이 얘기를 하네요. 제가 그 어느 이제 음식점들, 맛집들 이런 데 가보면은 저희는 이제 한약재 20가지, 뭐 10가지를 넣어서 같이 육수를 만듭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의문들 가진 적 없어요? 어떤 의문이냐면요. 한약재도 약재거든요. 약이에요. 약인데 뭐 감초도 넣고 당귀도 넣고 뭐 이런저런 한약재들을 10가지 20가지를 넣고 육수를 만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약재인데 그냥 식품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을까요? 그냥 무조건 한약이라고 하면 몸에 좋을까요? 그런 것들에 대한 의문 없이 한약재는 무조건 좋다. 근데 한의사들조차도 뭐 예를 들어서 인삼은 어떤 사람한테는 좋고 몸에 열이 많은 사람한테는 안 좋고 뭐 이런 구분들이 있고 어떤 약재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그런데 그냥 뭉뚱그려서 식당 하시는 분들이 무슨 약재상도 아니고 한의사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냥 한약재 넣어서 알아서 그냥 대충 넣어서 그냥 끓입니다. 끓여서 이렇게 넣게 되는데 그게 몸에 안 맞는 사람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게 어느 한의사도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분이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어떤 약재는 넣어서는 안 되고 어떤 약재는 주의해야 되고 어떤 약재는 콩팥이라든지 심장에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구분들은 좀 지어주고 무차별적으로 약재를 넣어서 음식을 만드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언급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때요? 그냥 약재라면 좋다고 무조건 막 집어넣어서 끓입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은 또 어때요? 야, 한약재 넣었으니까 정말 좋다 라고 하는데 한번 집에서 감초는 어떤 효능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먹어서는 안 되고 당귀는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한약재는 임신부에게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무분별한 한약재를 음식에 투여한다? 이건 저는 제가 볼 때 잘못됐다고 생각돼요. 이런 음식 문화는 어찌됐든 간에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설탕 과잉의 시대,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커피도 그냥 커피 한 맛이죠. 뭐 캐러멜 마끼아또니 뭐 오만 가지 많아요. 난 이름도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그렇게 해서 설탕을 이제 잔뜩 먹고 달달한 음식에 우리는 취해서 지내게 됩니다. 또 매운 맛에 길들여져서 뭐 이렇게 먹고 있고요. 자, 우리가 저는 이제 이 원고를 쓸 때는 말이에요. 어떤 원고를 쓰려고 했냐면은 처음에 조금 우리는 이렇게 단맛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음식의 재료나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거는 정말 육수에 끓인 평양냉면 같은 맛, 그런 맛들이 건강에도 좋고 또 정말 문제가 없다는 것들을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음식 얘기만 하다 말았습니다. 참, 원래는 우리의 행복도 사실은 이렇게 밋밋한 느낌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극적이고 달고 짜고 맵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게 행복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추구하는 행복은 밋밋한 것에서 또 밋밋한 맛이 바로 우리의 행복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음식 얘기만 하다 말았습니다. 다음에 얘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